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줬는데 왜 나를 배신하려 해?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죠. 완벽한 저택, 호화로운 삶, 그리고 숨막히는 감옥.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일부 황금 감옥의 일상. 11월의 아침이었어요. 한서연 씨 51살.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정원사가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나뭇가지 하나, 낙엽 하나까지 정리했거든요. 서연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단정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녀는 크림을 발랐습니다. 남편이 사준 고가의 수입 화장품이었죠. 여보, 당신은 항상 아름다워야 해. 남편 이영철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연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어요. 모두 남편이 골라준 것들이었죠. 파스텔 톤의 우아한 원피스들, 품이 있는 투피스들. 그녀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들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오늘은 이걸 입어야겠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어제 저녁 식사 때 말했거든요. 내일은 베이지색 원피스가 어울릴 것 같은데. 서연 씨는 옷을 입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만이 그녀를 맞이했죠.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박 씨가 준비한 거예요. 사모님 주무시는 동안 사장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돌렸죠. 60대 중반의 박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셨나요? 오늘 오후 3시에 병원 예약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검진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남편의 말이었죠. 하지만 서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요. 검진 결과는 항상 남편에게 먼저 전달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조차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죠. 알겠어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서연 씨는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와 과일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 남편이 정해준 식단이었어요. 당신은 건강을 유지해야 해. 내 아내니까. 그녀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연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친구에게 문자라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남편이 통화 내역을 확인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 저녁 식사 때마다 남편은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처음에는 관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감시였다는 걸요. 서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집 지붕이 보였어요. 저 너머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병원 가려면 아직 5시간이나 남았죠. 나가고 싶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외출하시려면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말씀 기억하시죠? 서연 씨는 움찔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단순한 집사가 아니라는 걸요. 그는 남편의 눈이자 귀였죠. 그녀의 모든 행동이 남편에게 보고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서연 씨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박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유롭게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녀는 언제부터 저렇게 자유롭지 못했을까 생각했죠. 결혼한 지 15년.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영철 씨는 다정했고 자상했죠. 큰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서연 씨는 그와 결혼하면서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사랑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 거야. 남편은 자주 말했죠. 처음에는 애정 표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죠. 소유. 남편은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진은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의사는 친절했지만 서연 씨는 편하지 않았죠. 결과는 남편분께 먼저 전달해 드릴게요. 의사의 말에 서연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몸인데 자신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병원을 나오는 길. 서연 씨는 문득 멈춰 섰어요. 병원 앞 카페가 보였거든요. 저기, 잠깐 들러도 될까요? 박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모님, 사장님께 보고하지 않으셨잖아요. 커피 한 잔만요. 10분이면 돼요. 서연 씨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서연 씨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그녀를 감쌌어요. 카운터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드시고 가세요. 아니면 테이크아웃? 여기서 마실게요.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컵을 양손으로 감쌌죠. 이 작은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날씨 좋죠? 카페 사장이 옆 테이블을 닦으며 말을 걸었어요. 네, 정말 좋네요. 서연 씨는 대답했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이 근처 사세요? 아, 네. 가끔 병원 올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김도진이라고 해요. 이 카페 사장이에요. 한서연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연 씨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도진 씨는 부담스럽지 않은 미소를 지었죠. 다음에 또 오세요. 단골 손님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1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뒤돌아봤죠. 도진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연 씨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백미러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죠. 서연 씨는 알고 있었어요. 20분도 남편에게 보고될 거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죠. 하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만난 도진 씨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의 편안한 미소, 부담 없는 대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을까요? 8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죠. 여보, 다녀왔어. 영철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되어 있어요. 고마워. 그런데 오늘 병원 갔다 왔지? 네. 커피숍에도 들렀더라. 서연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박 씨가 보고했구나. 아, 네. 잠깐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영철 씨는 서연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구 만났어? 아무도요. 혼자 마셨어요. 그래. 박 씨 말로는 사장이랑 이야기하더라는데 서연 씨는 숨이 막혔어요. 그냥 주문하면서 인사 정도요. 영철 씨는 서연 씨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나한테 비밀 만들지 말아요. 알았죠? 네.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내가 당신을 지켜줘야 해. 영철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영철 씨는 계속 서연 씨를 관찰했죠.
식사를 마치고 영철 씨가 말했어요. 여보, 내일부터 사흘간 출장 가야 해.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싱가포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러세요. 박 씨가 집에 있을 거야. 불편한 거 있으면 박 씨한테 말하고. 네. 그리고 영철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외출할 일 있으면 미리 말해. 알았지? 네, 알겠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을까. 감옥 같은 이 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서연 씨는 눈을 떴어요. 어디서 들린 소리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쿵. 규칙적이지 않은 소리. 그리고 쇠사슬 같은 게 끌리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하실 쪽에서였죠. 서연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은 남편의 영역이었어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거기는 보일러실이랑 창고야. 위험해서 들어가면 안 돼. 남편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보일러실에서 왜 저런 소리가 날까요? 쇠사슬 소리는 또 뭐죠? 서연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죠.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그 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철 씨는 일찍 일어나 출장 준비를 했어요. 여보, 잘 다녀올게. 박 씨한테 잘 부탁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연 씨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 박 씨가 옆에 섰습니다. 사모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박 씨. 서연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거실. 혼자만의 시간.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죠. 박 씨의 시선이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박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녀는 문득 어젯밤 들었던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지하실. 남편이 없는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박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실 문은 늘 잠겨 있었죠. 열쇠는 남편의 서재에 있을 거예요. 서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졌어요. 저녁 6시. 박 씨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박 씨, 먼저 드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그러세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 씨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박 씨가 식사하는 동안 서재에 가볼 수 있겠죠.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끝에 있는 서재. 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냄새가 났죠. 책장과 책상, 그리고 금고. 서연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과 펜, 그리고 열쇠 꾸러미가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죠. 어떤 게 지하실 열쇠일까?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가 움직이는 소리. 서연 씨는 얼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열쇠를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아무도 몰라. 밤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1층 끝 방에서 잠들었을 거예요. 서연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죠.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지금이라면.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밑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로 나왔죠. 어둠 속에서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층 거실. 박 씨의 방 쪽은 조용했어요. 서연 씨는 부엌 뒤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지하실로 가는 문이 있었죠. 낡은 나무 문. 항상 잠겨 있던 그 문. 서연 씨는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열쇠를 넣어봤죠. 안 맞았어요. 두 번째 열쇠. 역시 안 맞았습니다. 세 번째. 찰칵. 열쇠가 돌아갔어요. 서연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죠. 천천히 돌렸어요.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계단. 서연 씨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한 걸음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죠. 15개 정도의 계단을 내려가니 바닥에 닿았어요.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열쇠가 필요 없었어요. 문고리를 돌리니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공간을 비췄어요. 서연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은 보일러실이 아니었어요. 넓은 지하 공간. 한쪽 벽면에는 모니터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죠. 책상 위에는 고성능 녹음 장비들, 그리고 선반에는 파일 박스들이 빼곡했어요. 서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기가 뭐지?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꺼져 있었지만 먼지를 닦아내니 뭔가 보였죠. CCTV 녹화 화면이었어요. 집 안 곳곳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침실, 심지어 서연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자신의 욕실까지. 이럴 수가.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파일을 하나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 2024년 10월 15일 오후 3시 침실 서연 전화 통화. 2024년 10월 20일 오전 11시 거실 서연 혼잣말. 서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선반으로 갔습니다. 파일 박스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대부분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오래된 박스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서연 씨는 그 박스를 꺼냈어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정. 서연 씨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첫 번째 부인. 15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죠. 하지만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3월 5일. 오늘도 영철은 내가 어디 갔는지 물었다. 나는 친구를 만났다고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왜 이렇게 날 의심하는 걸까? 2009년 5월 12일. 영철이 내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그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게 사랑일까? 2009년 8월 30일. 오늘 영철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울면서 사과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서연 씨는 손이 떨려 책장을 넘기기 힘들었어요. 2010년 1월 20일. 이제 집 밖에 나갈 수 없다. 영철이 문을 잠가버렸다. 나는 갇혔다. 도와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10년 2월 3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여기서 나가야 해. 누군가 이 일기를 발견한다면 제발 도와줘. 나는 지하실에. 거기서 글이 끝났어요. 서연 씨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감금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지하실에서 서연 씨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 수정 씨도 여기 있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니야. 이럴 수가. 그때였어요.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현관 앞에 멈췄죠. 차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여보, 나 일찍 왔어.
남편 영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는 패닉에 빠졌어요. 출장은 사흘이라고 했잖아요. 왜 벌써 돌아온 거죠? 그녀는 얼른 일어나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몇 페이지를 빠르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 몇 개도 찍었죠.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남편이 그녀를 찾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지하실 문을 조용히 닫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열쇠로 재빨리 잠갔죠. 부엌을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철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잠이 안 와서요. 당신은 왜 벌써 왔어요? 미팅이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들어왔지. 영철 씨는 서연 씨를 빤히 쳐다봤어요.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이제 자러 가자. 영철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서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머니 속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 침실로 갔어요. 서연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죠. 옆에서 남편은 금방 잠들었어요.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수정 씨의 일기, 자신을 감시하는 장비들, 그리고 남편. 이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 맞나요? 아니, 이 사람은 괴물이었어요. 서연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죠. 남편이 깰까봐.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2부 판도라의 상자.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연 씨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정 씨의 일기가 떠올랐거든요. 나는 지하실에. 그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침대 옆에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 여보? 영철 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서연 씨는 눈을 떴어요.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욕실로 갔어요. 서연 씨는 빠르게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뒀던 열쇠를 확인했죠. 아직 그곳에 있었어요. 오늘 중에 서재에 다시 놓아야 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 영철 씨는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일 좀 해야겠어. 회사 안 가세요? 응, 서재에서 처리할 게 있어서. 서연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재에 간다는 건 열쇠가 없어진 걸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세요. 그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철 씨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서연 씨는 거실에 남았죠. 박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서연 씨는 머리를 굴렸어요. 열쇠를 다시 놓으려면 영철 씨가 서재를 비워야 했죠. 그때 영철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두고 간 거예요. 서연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위로 올라갔어요.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여보, 핸드폰이요. 아, 고마워. 들어와. 서연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영철 씨에게 핸드폰을 건넸죠. 회사에서 온 거네. 잠깐만. 영철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장입니다. 서연 씨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어요. 책상 서랍. 거기에 열쇠를 놓아야 했죠. 하지만 영철 씨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 영철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급한 일이 생겼어. 회사 가야겠어. 그래요? 점심은요? 밖에서 먹고 올게. 저녁 때 보자. 영철 씨는 재킷을 입고 서둘러 나갔어요. 서연 씨는 그 뒤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박 씨가 현관에서 말했어요. 사모님, 점심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박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서연 씨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서재로 들어갔죠. 문을 살짝 닫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원래 자리에 놓았죠. 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랍을 더 뒤졌죠.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서 회사 서류, 그리고 한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기밀 마이너스 개인 자료. 서연 씨는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열어봤죠.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수정 씨의 사진. 그녀가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지만 뒤쪽에는 멍든 얼굴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 사망진단서 마이너스 이수정. 사인은 추락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영철 씨의 필체였죠. 완벽하게 처리됨. 의심 없음. 서연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수정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영철 씨가.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죠. 서연 씨는 핸드폰으로 그 서류들을 촬영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파일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재를 나왔죠. 복도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괴물과 살고 있었어.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러시면 좀 쉬세요. 서연 씨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과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죠. 수정 씨의 일기, 녹음 파일 목록, 사망진단서와 메모, 모두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영철 씨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증거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자신의 안전은? 서연 씨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김도진 씨, 카페 사장.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혹시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서연 씨는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심했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오후 3시, 서연 씨는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 잠깐 나갔다 올게요. 박 씨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사장님께 보고 안 하셨잖아요. 병원 근처 산책 좀 하려고요. 1시간이면 돌아올게요. 사모님, 박 씨 제발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서연 씨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1시간만이요. 그 이상은 사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집을 나섰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 그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진 씨가 카운터에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아, 저번에 오셨던. 네, 한서연이에요. 아, 맞아요. 어서 앉으세요. 서연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진 씨가 다가왔어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그리고 서연 씨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은 없었어요.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진 씨는 서연 씨의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어요.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커피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죠.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서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도움이요? 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서연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도진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감시요? 네. 집 안 곳곳에 카메라가 있고 제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어요.
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하실에서 끔찍한 걸 발견했어요. 도진 씨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죠. 무슨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연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통제, 지하실의 감시 장비들, 수정 씨의 일기, 그리고 사망진단서의 메모. 도진 씨는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여기 증거도 있어요. 서연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도진 씨는 사진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제 남편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큰 회사 사장이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있죠. 서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증거만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도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요. 이건 범죄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두려워요.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뭘 할지 몰라요. 수정 씨처럼. 도진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일단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도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상담받아 보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요? 네.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에요. 믿을만해요. 서연 씨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좋아요. 일단 증거 사진들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당연한 거죠. 도진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괜찮으세요? 집에 돌아가서. 괜찮아요.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네. 서연 씨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1시간 안에 돌아가야 해서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제가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고마워요. 서연 씨는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려는데 도진 씨가 불렀어요. 서연 씨. 네.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도진 씨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연 씨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 씨는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긴장이 됐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 씨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거실로 갔죠. 박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영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 벌써 왔어요? 영철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 했어요. 산책? 어디로? 서연 씨는 목이 메었어요. 그냥 병원 근처. 박 씨한테 들었어. 1시간 넘게 나갔다 왔다며? 아니, 그게 어디 갔는지 말해봐. 영철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서연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야 했죠. 정말 산책만 했어요. 답답해서 영철 씨는 서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턱을 잡았어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안 했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영철 씨는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진 씨의 명함이었어요. 서연 씨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죠? 주머니에서 나왔어. 영철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김도진, 카페 사장? 서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 남자 명함을 가지고 있어?
그냥 우연히. 우연히? 영철 씨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당신 나 몰래 남자 만나고 다녔어? 아니에요. 그냥 커피 마셨을 뿐이에요. 커피? 영철 씨는 서연 씨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졌죠. 당신이 뭘 하는지 내가 다 알아. 알겠어? 여보, 제발. 입 닥쳐. 영철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서연 씨는 바닥에 앉아 떨고 있었죠. 영철 씨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내 거야. 잊지 마. 그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서연 씨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 진행됐어요. 영철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서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철 씨가 말했어요. 당신 요즘 나 몰래 뭐 하는 거 없지?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어요. 정말? 네. 영철 씨는 서연 씨의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혹시 지하실에 가본 적 있어? 서연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지하실요? 응. 열쇠가 조금 움직인 흔적이 있더라고. 영철 씨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거기 갔었어? 서연 씨는 부정해야 했어요. 아니요. 왜 가요? 거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위험하지. 영철 씨는 일어났습니다. 만약 거기 갔다면 당신 후회할 거야. 그는 서재로 올라갔어요. 서연 씨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영철 씨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진 씨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서연 씨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조용히 문자를 썼어요. 위험해요.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를 삭제했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해? 영철 씨의 목소리였어요. 서연 씨는 얼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중이에요. 문 열어. 잠깐만요. 서연 씨는 물을 내리고 손을 씻었어요. 문을 열었죠. 영철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줘봐. 왜요? 그냥 줘봐. 서연 씨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어요. 영철 씨는 문자함을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는 걸 봤죠. 누구한테 문자 보냈어? 아무한테도. 거짓말 하지 마. 삭제한 거 보여. 영철 씨는 핸드폰을 조작했어요. 휴지통에서 문자를 복구했습니다. 도진 씨에게 보낸 문자가 보였죠. 영철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여보, 당신 이 남자한테 나에 대해 이야기했어?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영철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말해. 아무것도 안 숨겼어요. 거짓말. 영철 씨는 서연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아당겼죠. 아파요. 당신 지하실 갔었지? 거기서 뭘 봤어? 서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거짓말 하지 마. 영철 씨는 서연 씨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 증거도 찍었지? 서연 씨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영철 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 사진들 어디 있어? 누구한테 보냈어? 안 보냈어요. 이 남자한테 보냈지? 김도진한테? 영철 씨는 서연 씨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메일 전송 기록이 있었습니다. 역시 보냈구나. 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죠. 당신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영철 씨는 서연 씨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어디도 갈 수 없어. 서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영철 씨는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죠. 내일부터 당신은 집 밖에 나갈 수 없어. 알았지? 서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도진 씨에게 보낸 증거들. 그게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도진 씨도 위험에 빠질 거예요. 서연 씨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도진 씨를 위험에 빠뜨렸어. 밤은 길었어요. 서연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침실로 올라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온몸이 뻐근했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박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사모님 주무셨어요? 네. 아침 드세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려는데 영철 씨가 내려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회사 갔다 올게. 네. 영철 씨는 서연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연 씨는 박 씨를 봤습니다. 박 씨, 저 외출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사장님 지시예요. 하지만, 사모님 제발 말 잘 들으세요. 사장님이 화나셨어요.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포기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갇혔습니다. 황금 감옥은 이제 진짜 감옥이 된 거죠. 낮 시간이 지나갔어요. 서연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니, 집 전화기였죠. 서연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 도진이에요. 서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도진 씨, 어떻게? 문자 받았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위험해요. 전화하시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제 친구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증거 충분하대요. 정말요? 네. 곧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서연 씨는 눈물이 났어요. 희망이 보였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영철 씨가 집 전화도 도청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철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도진, 너도 끝이야. 3부 공포의 회기. 그날 저녁, 영철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차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서연 씨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영철 씨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죠. 서연 씨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철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오늘 기분이 좋아. 저녁 같이 먹자. 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 씨가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영철 씨는 와인을 따랐죠. 한잔 할까? 저는 괜찮아요. 아니, 마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서연 씨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의 잔을 들었어요. 우리 결혼 15주년을 기념해서 아직 2달 남았는데요. 미리 축하하는 거야. 영철 씨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서연 씨도 한 모금 마셨죠.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철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재미있는 전화를 들었어.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화요? 응. 집 전화로 온 거. 서연 씨는 숨이 막혔어요. 누구였어요? 김도진이라는 남자. 들어봤지? 영철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한테 전화했더라. 걱정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여보, 재미있지 않아? 그 남자가 무슨 권리로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어? 영철 씨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남자를 좀 만나봐야겠어. 서연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영철 씨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아내한테 접근해서 나에 대한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게 아무 잘못이 없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서연 씨도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 수정 씨한테 한 일들, 다 진짜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영철 씨는 서연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죠. 아, 역시 지하실에 갔었구나. 네, 갔었어요. 다 봤어요. 서연 씨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수정 씨를 감금했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죽였다고. 영철 씨는 웃었습니다.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거짓말. 사망진단서에 당신이 쓴 메모를 봤어요. 그건 단지 사고를 처리했다는 의미야. 영철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정이는 스스로 떨어졌어.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한 이유가 뭔데요? 그건 그녀가 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영철 씨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였어요. 난 그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녀는 날 떠나려고 했어. 용서할 수 없었지. 서연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감금한 거예요? 보호한 거야. 그녀를 지키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사랑이야. 영철 씨는 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당신한테 하는 것처럼 말이야. 서연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 영철 씨는 일어났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지키려는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집착이에요. 병이에요. 영철 씨는 서연 씨에게 다가왔어요. 당신도 수정이처럼 날 떠나려는 거야? 당연하죠. 서연 씨는 소리쳤습니다. 이런 삶은 싫어요. 당신이 싫어요. 순간 영철 씨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찰싹. 서연 씨의 뺨에 손바닥이 날아왔어요.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죠.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영철 씨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내 거야. 절대 떠날 수 없어. 서연 씨는 뺨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알았어. 당신이 왜 그 남자한테 도움을 청했는지. 영철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수고야.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야. 그 일 진행해. 짧은 통화였죠. 서연 씨는 불안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김도진. 그 남자가 오늘 교통사고를 당할 거야. 서연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걱정 마. 죽지는 않아. 그냥 경고야. 안 돼요. 서연 씨는 일어나 영철 씨를 잡았어요. 제발. 그 사람은 놔둬요. 왜? 당신 그 남자 좋아해? 아니에요. 그냥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어. 영철 씨는 서연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내를 꼬드긴 게 죄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도와준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어. 당신한텐 내가 있잖아. 영철 씨는 서연 씨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이 집 밖에 나갈 수 없어. 알았지? 그럼. 진짜 감옥이잖아요. 감옥이 아니야. 사랑의 보금자리지. 영철 씨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 씨는 소파에 남겨졌어요. 그녀는 무너져 내렸죠. 도진 씨가 위험해요. 자신 때문에. 어떻게 하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9시. 서연 씨는 거실에서 TV를 켜놨지만 화면을 보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죠. 그때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속보가 나왔어요.
오늘 저녁 8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남성으로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화면에 사고 현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 김도진. 서연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안 돼. 그녀는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용태는 중상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연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그녀는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영철 씨가 내려오고 있었죠. 거실에 나타난 그는 TV를 봤습니다. 아, 뉴스 나왔네.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경고했잖아.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당신은 악마예요. 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마? 아니, 난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야. 영철 씨는 서연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알았을 거야.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당신, 언젠가 벌 받을 거예요. 벌? 영철 씨는 웃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벌 받은 적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는 서연 씨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당신은 완벽한 아내로 남아있어.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서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영철 씨는 그녀를 놓아주고 서재로 올라갔죠.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도진 씨는 다쳤고 증거도 이제 소용없을 거예요. 영철 씨는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죠. 정말 끝인가?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거울을 보니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맞은 자국이었어요. 그녀는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박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주무셨어요? 네. 서연 씨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영철 씨는 이미 회사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으려는데 박 씨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오늘부터 사모님은 외부와 연락하시면 안 된대요. 집 전화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한대요. 감시하라는 말이죠?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식사를 마쳤어요. 거실로 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죠. 하지만 그녀에겐 감옥의 담장처럼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죠.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씨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박 씨는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온 거예요. 박 씨는 상자를 받아 문을 닫았죠.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택배 왔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주문한 거 없는데 발신인이 없네요. 박 씨는 상자를 서연 씨에게 건넸습니다. 서연 씨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USB 하나. 서연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 씨, 저 도진입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제 변호사 친구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경찰에 넘길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도진. 서연 씨는 눈물이 났어요.
도진 씨는 다쳤는데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사모님, 뭐가 들어 있어요? 박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는 재빨리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보낸 거예요. 친구요? 누구세요? 옛날 대학 친구. 박 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상자 좀 봐도 될까요? 왜요? 사장님이 모든 것을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서연 씨는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USB 외에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편지는 이미 주머니에 있었어요. 박 씨는 상자를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별거 없네요. 서연 씨는 안도했어요. 박 씨는 부엌으로 갔죠. 서연 씨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이걸 사용하죠? 집안에는 컴퓨터가 있지만 박 씨가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철 씨가 돌아오면 모든 게 끝이죠. 서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밤에 모두 잠들면 그날 저녁 영철 씨는 또 늦게 돌아왔어요. 밤 10시였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영철 씨는 서연 씨를 계속 관찰했어요. 오늘 뭐 했어? 아무것도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택배 왔더라. 서연 씨는 움찔했습니다. 박 씨가 보고했구나. 네. 친구가 보낸 거예요. 친구? 무슨 친구? 대학 때 친구. 이름이 뭔데? 서연 씨는 대답을 주저했어요. 이름이. 거짓말하지 마. 영철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친구 없잖아. 내가 다 끊었으니까.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택배 받지 마. 알았지? 네. 식사를 마치고 영철 씨는 서재로 갔어요. 서연 씨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USB를 꺼냈어요. 작은 USB. 하지만 이 안에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죠. 어떻게 하지?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 2시쯤 모두 잠들면 영철 씨의 서재로 가는 거예요. 거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USB 내용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경찰에 보내는 거죠.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연 씨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밤 12시, 1시, 2시,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죠. 조용했습니다. 영철 씨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는 발소리를 죽이며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죠. 서연 씨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수정 씨의 일기 사진, 녹음 파일들, 사망진단서, 그리고 새로운 파일들도 있었습니다. 도진 씨가 추가로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영철 씨의 불법 거래 증거, 탈세 자료,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 대한 스토킹 기록까지. 서연 씨는 충격받았어요. 영철 씨는 자신만 괴롭힌 게 아니었죠. 그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경찰서 사이버 신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어요. USB에 모든 파일을 첨부했죠. 제목을 썼습니다. 긴급 신고, 살인 및 감금 사건. 본문도 간단히 적었어요. 저는 피해자 한서연입니다. 첨부된 증거를 확인해 주세요. 제 남편 이영철이 과거 부인을 살해했고 현재 저를 감금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송 버튼에 커서를 올렸죠.
클릭하려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봤죠. 영철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내 서재에서 뭐 하는 거냐고. 영철 씨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컴퓨터 화면을 봤죠. 이메일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여보, 들어봐요. 들어? 뭘 들어? 영철 씨는 서연 씨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넘어졌죠. 영철 씨는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첨부된 파일들을 봤습니다. 이 파일들 어디서 났어? 당신이 한 일들이에요. 증거예요. 서연 씨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영철 씨는 USB를 뽑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았죠. 부서졌습니다. 이제 증거 없어. 그는 냉소했어요. 안 돼요. 서연 씨는 부서진 USB를 집으려 했지만 영철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날 배신하려고 하네. 당신이 먼저 배신했어요. 저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사랑 안 했어? 영철 씨는 웃었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했어. 당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감금한 거예요. 보호야. 영철 씨는 소리쳤습니다. 세상은 위험해.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은 다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키는 거야. 난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서연 씨도 소리쳤죠? 자유가 필요해요. 제 삶이 필요하다고요. 당신 삶은 나랑 함께 있는 거야. 영철 씨는 서연 씨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알았어. 당신을 너무 자유롭게 뒀나 봐. 뭐? 라고요? 오늘부터 당신은 방에서 나올 수 없어. 그럴 순 없어요. 할 수 있어. 이건 내 집이고 당신은 내 아내니까. 영철 씨는 서연 씨를 끌고 그녀의 방으로 갔어요. 방 안으로 밀어 넣었죠. 여보, 제발. 내일 아침까지 반성해.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줘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서연 씨는 문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USB는 부서졌고 이메일은 보내지 못했죠. 그녀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하지? 밤은 길었습니다. 서연 씨는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도진 씨가 보낸 USB에는 비밀이 있었다는 걸요. 그건 복사본이었어요. 진짜 원본은 이미 도진 씨의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경찰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부 위험한 조력자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바닥에서 눈을 떴어요. 온몸이 뻐근했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지만 희망은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씨. 잠시 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조용히 하세요. 문 좀 열어줘요. 화장실 가야 해요. 사장님께 물어봐야 해요. 제발요. 급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는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이게 나야.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박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세요. 박 씨,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 씨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눈을 피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당신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사모님, 박 씨는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사장님한테 밉보이면 저희 가족이. 서연 씨는 이해했습니다. 박 씨도 영철 씨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서연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다시 감금. 그녀는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가 그리웠어요. 오전 10시쯤 문이 열렸어요. 영철 씨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잘 잤어?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어봤잖아. 영철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잤어요. 좋아. 반성은 했고, 서연 씨는 그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반성해야죠. 영철 씨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는 서연 씨 앞에 섰어요. 여보,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당신이 미쳤으니까요. 미쳤다고? 영철 씨는 서연 씨의 턱을 잡았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서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자유. 영철 씨는 코웃음 쳤습니다. 자유를 주면 당신은 날 떠날 거야. 수정이처럼. 수정 씨도 당신한테서 도망치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 꽁꽁 묶어둬야 해. 영철 씨는 서연 씨를 놓아줬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여기서만 지내. 식사도 여기서 하고. 언제까지요?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럼 평생이겠네요. 서연 씨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믿지 못하니까요. 영철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죠. 회사 갔다 올게. 얌전히 있어.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잠겼어요. 서연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어요. 점심시간. 박 씨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식사하세요. 고마워요, 박 씨. 박 씨는 쟁반을 내려놓으려다가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죠. 서연 씨에게 몰래 건넸습니다. 이거, 쉿. 박 씨는 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종이를 펼쳤어요. 사모님, 오늘 오후에 경찰이 올 거예요. 제 딸이 경찰관이에요. 제가 연락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서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박 씨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종이를 찢어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경찰이 온다. 조금만 버티자. 오후 2시. 서연 씨는 침대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 소리, 그리고 목소리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서연 씨는 일어났어요. 문에 귀를 대고 들었죠. 무슨 일이세요? 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이영철 씨 계신가요? 사장님은 지금 회사에 계신데요. 그럼 한서연 씨는요? 사모님도 외출하셨어요. 거짓말이었죠. 서연 씨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래층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죠.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아, 그건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도 열쇠가 없어서. 박 씨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그럼 부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 씨는 어디론가 갔다가 열쇠를 가져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죠. 서연 씨를 봤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서연 씨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자 경찰관이 다가와 서연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서연 씨는 방에서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더 많은 경찰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집안을 수색해야 합니다. 남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하실 위치가 어디죠? 서연 씨는 부엌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경찰들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서연 씨도 따라갔죠.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경찰관 하나가 감시 장비들을 보며 놀랐어요. 녹음 장비, CCTV, 집안 전체를 감시했네요. 여기 서류들도 많은데요. 또 다른 경찰관이 파일 박스들을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는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 박스요. 뭐가 있는데요? 이영철의 첫 번째 부인, 이수정 씨의 일기장이요. 경찰관이 박스를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죠. 몇 페이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네요. 그리고 사망진단서도 있어요. 거기 이영철이 쓴 메모가 있어요. 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서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영철 씨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서연 씨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영철 씨가 돌아온 거였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집에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영철 씨는 거실에 들어서다 멈췄어요. 경찰들이 보였죠. 그리고 서연 씨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영철 씨죠? 경찰관이 다가갔습니다. 살인 혐의와 감금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 영철 씨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경찰관이 영철 씨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철 씨는 서연 씨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한 거야?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배신이 아니에요. 서연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에요. 영철 씨는 끌려나갔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계속 소리쳤죠. 당신은 내 거야. 절대 날 떠날 수 없어. 하지만 그건 허튼 소리에 불과했어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죠.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안전가옥으로 모셔드릴게요. 재판 끝날 때까지요. 고마워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진작에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박 씨. 고마워요. 서연 씨는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가 없었으면 전 여기서 못 나왔을 거예요. 박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제 딸이 경찰이라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습니다. 서연 씨는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죠.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이 집의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서연 씨는 뒤돌아봤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 아름다웠지만 감옥이었던 곳, 안녕. 그녀는 작별을 고했어요. 그리고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저택이 점점 멀어졌죠. 서연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였어요. 안전 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서연 씨에겐 천국 같았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24시간 경호가 붙을 거예요. 알겠어요. 서연 씨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간단한 가구들이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공간이었어요. 감시 카메라도 감금도 없는 그날 저녁, 서연 씨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15년 중 가장 맛있는 식사였죠. 식사를 마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새 핸드폰을 줬거든요. 도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도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 씨, 저 서연이에요. 서연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영철을 체포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도진 씨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도진 씨는 괜찮으세요? 사고. 저요? 괜찮아요. 다리 좀 다쳤지만 금방 나을 거예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도진 씨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이제 자유로우시니 다행이에요. 네, 자유예요. 서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 나으면 뵐게요. 제대로 감사 인사드릴게요. 그러세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감시도 통제도 없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죠. 하지만 자유는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영철 씨는 구치소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비싼 변호사였습니다. 무죄를 만들어줘. 얼마든지 줄게. 영철 씨의 말이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철 씨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김도진. 그 남자 처리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영철 씨는 웃었어요. 서연이도 곧 다시 내 것이 될 거야. 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서연 씨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다음 날, 서연 씨는 경찰서에 출두했어요. 진술을 해야 했거든요.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이영철 씨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15년이요. 처음부터 학대가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다정했어요. 서연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어떻게요? 제 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요. 신체적 폭력은요? 최근에 몇 번 있었어요. 서연 씨는 뺨에 멍을 가리켰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찍었죠. 이수정 씨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되셨나요? 며칠 전이요. 지하실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형사는 서연 씨를 안심시켰어요. 조사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끝나고 서연 씨는 안전가옥으로 돌아갔어요. 지친 하루였죠.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는 잠들어 있었어요. 새벽 3시쯤 창문에서 소리가 났죠. 똑똑. 서연 씨는 눈을 떴습니다. 뭐지?
다시 소리가 났어요. 똑똑.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서연 씨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익숙한 목소리. 영철 씨였어요. 서연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놀랐어? 구치소에서도 전화할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경고하려고. 김도진, 그 남자 조심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영철 씨는 웃었어요. 그리고 난 곧 나갈 거야. 그때 당신을 다시 데려갈 거야. 당신은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럴까? 두고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영철 씨는 아직도 자신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진 씨를 위협하고 있었죠. 서연 씨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철한테서 전화 왔어요. 도진 씨가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김도진 씨에게 경호를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 순간 도진 씨의 병원 방에 누군가 침입하고 있었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도진 씨는 잠들어 있었어요. 남자는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도진 씨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그때 거기서 간호사가 방에 들어왔어요. 남자는 놀라 도망쳤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렸죠. 간호사는 즉시 경보를 울렸어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진 씨는 눈을 떴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침입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병원 주변을 수색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진 씨, 괜찮대요? 네, 다행히 간호사가 제때 발견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철 씨가 외부에서 사람을 사주한 게 확실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구치소에 있는데. 교도관 매수, 밀반입된 핸드폰 등 방법은 많아요. 서연 씨는 불안했어요. 영철 씨의 집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죠. 제가 도진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위험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도진 씨가 계속 위험에 처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어요. 서연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죠. 검사가 찾아와 준비를 도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하시면 돼요. 네. 이영철 씨의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서연 씨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이 마지막 싸움이었죠. 오후 진실의 무게. 재판 당일 서연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법원에 도착했어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한서연 씨, 한마디 해주세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영철 씨의 폭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연 씨를 보호하며 법정으로 안내했어요. 법정 안. 서연 씨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영철 씨가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찬 채로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 하지만 서연 씨는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죠.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영철은 2010년 2월 전처 이수정을 감금 및 살해한 혐의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 부인 한서연을 지속적으로 감금, 감식,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영철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수정 씨를 살해한 적 없으며 한서연 씨에 대한 행위는 모두 애정 표현의 일환이었습니다. 애정 표현이라고요? 검사가 반박했어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지하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감시 장비들, 녹음 파일들, CCTV 화면들, 방청객들이 숨을 삼켰어요. 이것이 애정 표현입니까? 이건 명백한 감시이고 통제입니다. 검사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죠. 수정 씨의 일기장, 사망진단서와 영철 씨의 메모, 그리고 서연 씨의 상처 사진들. 피고인은 두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영철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수정 씨의 사망은 사고였습니다. 피고인은 그녀를 말리려다가 거짓말. 갑자기 방청석에서 목소리가 터졌어요. 모두가 돌아봤죠. 한 여성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저는 이수정의 동생 이수진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언니는 이영철한테 죽었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수진 씨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했죠. 증인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2010년 2월 2일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지하실에 가뒀다고. 그 후에는요? 다음날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사흘 후 언니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죠.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지만 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영철이 협박했어요. 수진 씨는 영철 씨를 쳐다봤습니다. 제 가족을 해칠 거라고. 그래서 참았어요. 15년 동안.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영철 씨는 무표정했죠.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오신 겁니까? 한서연 씨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거죠. 수진 씨는 서연 씨를 봤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검사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전부 추측에 불과합니다.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녹음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없다면 증거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냉소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통화 기록이 나타났죠. 2010년 2월 2일 이수정에서 이수진에게 통화 시간 15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계속됐어요. 이번엔 서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과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서연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제 외출을 제한했어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모든 전화를 감청했어요. 신체적 폭력은요? 네, 있었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손찌검이었지만 나중엔 계속하십시오. 제 방에 가뒀어요. 며칠씩 방청석이 또 술렁였어요. 검사는 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서연 씨의 멍 자국들, 잠긴 방문, 피고인은 당신을 사랑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영철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지만 피고인은 당신을 보호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보호가 아니에요. 감금이에요. 서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전 15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황금빛 감옥이었지만 여전히 감옥이었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번엔 영철 씨의 변호사 차례였어요. 그는 서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연 씨, 피고인이 당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셨는데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워서요? 아니면 거짓말이기 때문인가요?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증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당신에게 호화로운 삶을 제공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큰 집, 비싼 옷, 명품들 모두 피고인이 준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변호사는 비꼬듯 물었어요. 서연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유요. 존중이요. 자유라. 변호사는 코웃음 쳤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5년이나 머물렀습니까? 떠날 수 없었어요. 왜요? 남편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정 씨처럼 될까봐 두려웠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전 지하실에서 봤어요. 수정 씨의 일기를.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 일기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필체 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끼어들었어요. 이수정 씨의 필체가 맞습니다.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죠.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서연 씨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해냈습니다. 재판은 오후까지 계속됐어요. 여러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도진 씨도 나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저는 한서연 씨를 도왔을 뿐입니다. 도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거든요.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으셨죠? 네.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살해 위협도 받았습니다. 누가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철입니다. 확신합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영철 씨에게 쏠렸어요. 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오후 5시 모든 증언과 심리가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정이 끝났어요. 서연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도진 씨, 괜찮으세요? 서연 씨는 휠체어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도진 씨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 잘하셨어요.
용감했어요. 고마워요. 도진 씨가 없었으면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영철 씨였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죠. 날 용서해. 제발. 서연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를 쳐다봤습니다. 용서는 당신 스스로 구해야 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제 당신 없이 살 거예요. 영철 씨는 끌려갔어요.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고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이영철, 일어서십시오. 영철 씨가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이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영철은 이수정을 살해하고 은폐한 혐의, 한서연을 장기간 감금 및 폭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형법 제250조 살인죄, 제276조 감금죄, 제257조 상해죄를 적용하여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영철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판결은 내려졌어요. 교도관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수진 씨가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수진 씨야말로 언니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도진 씨도 다가왔어요. 이제는 목발을 짚고 걷고 있었죠. 축하해요, 서연 씨. 고마워요, 도진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스했어요. 서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도진 씨가 물었어요. 글쎄요. 서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려고요. 예를 들면요. 여행도 가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도 만들고. 좋네요. 도진 씨는 웃었어요. 카페에도 놀러 오세요. 꼭 갈게요. 서연 씨는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서연 씨는 혼자 걸었습니다.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카페에서 웃는 사람들,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이제 자신도 그들 중 하나예요. 한 달 후, 서연 씨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크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벽에는 그림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오랜만에 붓을 잡았거든요. 창밖을 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유로운 새를, 하늘을 나는 새를. 저녁이 되었어요. 도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제 카페로 오세요. 제가 특별 메뉴 준비했어요. 정말요? 갈게요. 서연 씨는 옷을 갈아입고 카페로 갔어요. 도진 씨가 웃으며 맞아줬죠. 어서 오세요. 와, 손님 많네요. 네, 요즘 장사가 잘 돼요. 도진 씨는 특별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였죠. 이거 다 준비하셨어요? 네. 서연 씨 위해서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식사를 했어요. 편안한 대화가 오갔죠. 웃음도 많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 씨가 말했어요. 도진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도와주신 것, 위험한데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 당연한 거예요. 도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는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친구요? 도진 씨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친구는 좋죠. 하지만요. 언젠가는 친구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서연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천천히요. 도진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은 친구부터 시작해요. 서연 씨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네, 친구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연 씨, 잘 지내시죠? 다음 주에 언니 묘소에 같이 가실래요? 서연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꼭 가고 싶어요. 일주일 후, 서연 씨와 수진 씨는 함께 묘소에 갔어요. 이수정 씨의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올렸죠.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았어요. 서연 씨도 절을 했어요. 수정 씨, 고마워요. 당신의 일기가 저를 구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한 바람이었죠. 마치 수정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수진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 행복하세요. 네, 노력할게요. 언니가 바라던 것도 그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한 삶. 수정 씨의 목까지 제가 살게요. 서연 씨는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후, 서연 씨는 작은 화랑을 열었어요.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이었죠.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진 씨, 박 씨, 그리고 도진 씨도 축하해요, 서연 씨. 고마워요, 여러분. 서연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 자유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었죠. 새 하늘, 바다, 모두 자유를 상징하는 것들. 도진 씨가 다가왔어요.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이 그림은 뭐예요? 도진 씨가 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를 벗어나 날아가는 새 그림이었어요. 제 이야기예요. 서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새의 이야기. 아름답네요. 두 사람은 그림을 함께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화랑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 씨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 씨였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네, 도와드리려고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끝나고 도진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도진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데요? 6개월 전에 친구로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네, 기억해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서연 씨는 도진 씨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직 두려워요. 서연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이해해요. 도진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전 영철 씨가 아니에요. 알아요. 전 당신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당신의 자유를 존중할게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도진 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천천히 가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서연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진 씨. 아니에요. 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요. 도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 여기 있을게요. 서연 씨도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화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별 참 예쁘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엔 별 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제는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는요. 서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그 하늘 아래 그녀도 자유로웠어요. 1년 후 서연 씨의 화랑은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러 왔죠. 특히 자유 시리즈는 큰 인기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화랑을 찾아왔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멍든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녀를 알아봤어요. 과거의 자신과 닮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연 씨는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뉴스에서. 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알아요. 서연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서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그날부터 서연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일, 도진 씨도 함께 했습니다. 카페 일부를 상담 공간으로 내줬죠.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어요. 서연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줬죠.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증명이에요. 에필로그. 2년 후 서연 씨와 도진 씨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수진 씨, 박 씨, 그리고 서연 씨가 도왔던 여성들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행복하세요, 서연 씨. 고마워요. 서연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자신이 선택한 드레스, 자신이 원하는 결혼. 도진 씨가 다가왔어요.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준비됐어요?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를 지켜주며 도진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저도요. 서연 씨가 대답했어요. 당신과 함께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겠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 씨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수정 씨, 보고 계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스한 바람, 마치 축복처럼. 도진 씨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네, 잠깐 바람 쐬러요. 춥지 않아요? 도진 씨는 재킷을 벗어 서연 씨에게 입혀줬어요. 고마워요. 이제 들어가요. 다들 기다려요.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진정한 사랑과 함께. 과거는 무거웠지만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사랑은 자유고 신뢰고 존중이다.
도진과 함께 그런 사랑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계속 도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받은 자유에 대한 보답이니까. 수정 씨, 고마워요. 당신의 용기가 나를 구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당신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자유로운 밤,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